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49분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디모크러시 인덱스라는 랭킹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를 잘 하느냐, 세계 한 180여 개국을 상대로 한 랭킹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 랭킹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첫째,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그리고 법치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1등은 어디냐? 세계에서 민주주의 1등 국가입니다. 노르웨이입니다. 2등이 어디냐? 아이슬란드입니다. 3등이 어디냐? 스웨덴입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다음에 5등 나오는 덴마크까지 합치면은 요 네 나라가 바이킹 국가입니다. 8세기, 9세기, 10세기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바이킹 전사들이 만든 나라가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법치에 있습니다. 바이킹은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잔인하지만은 일단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반드시 법치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또 하나가 있죠. 영국입니다. 영국은 1066년에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디에, 프랑스 노르만디에 있던 노르만 전사들이 잉글랜드를 점령해서 그 뒤에 지배층이 이 바이킹 노르만 계통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또 법치를 확립을 했습니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등 노르웨이, 2등 아이슬란드, 3등 스웨덴, 4등이 뉴질랜드, 5등이 덴마크입니다. 그리고 6등이 캐나다입니다. 동시에 공동 6등이 아일랜드입니다. 8등이 호주, 9등이 핀란드, 스위스, 그 다음에 11등이 네덜란드, 12등이 룩셈부르크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13등이 독일입니다. 14등이 영국입니다. 15등이 오스트리아입니다. 16등이 모리셔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모리셔스. 17등이 몰타, 지중해에 있는 나라 몰타. 18등이 우루과이입니다. 이 남미입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19등이 스페인이고요. 20등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여기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아시아의 챔피언 국가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한. 이거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한국을 뺀 다른 나라들은 다 그리스, 로마, 유럽 문명권에 속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일찍부터 한 나라입니다. 그럼 한국은 1948년 8월 15일부터 민주주의를 한 나라인데 세계 20등 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민주주의 건설, 여기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법치,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복지입니다. 그리고 행정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입니다. 그 사회의 투명성입니다. 이거 다 합쳐져서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본을 제치고. 이런 나라를 만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지금 한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좀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게 지금 한국의 피크 타임이 아니냐,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 위대한 민주주의를 만든 한국인이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극복하려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수준이고, 국민들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하시는 분 연세가 60대인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방송 안 봅니다. TV 조선 빼고 방송 안 봅니다. 그런데 방송을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방송 안 보는 게 애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국하는 방법은 방송 안 보는 겁니다. 즉 선동방송 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자리에 갔더니 예비역 중장을 지내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이제 말로만 자유한국당 욕하지 말고 당원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비판을 해야 되겠다,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80이 가까운 분입니다. 그게 행동하는 시민이죠.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선 자리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죠. 바로 정치를 논평만 해서는 안 되고 당원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다 당원이 되세요. 당원이 돼가지고 아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경꾼처럼 논평가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원 아니면 공화당원입니다. 대중정당이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 민주정치가 제도적으로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은 아마 수십만 정도 될 텐데, 진성당원이라고 해가지고 당비를 내는 분은 아마 그보다 더 적을 거예요.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 수백만, 수천만이 되어야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에는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만 평시에는 체제를 지키는 것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바로 군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감격스러운 랭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180여 개국 중에서 민주주의 잘하는 20개 나라입니다. 1등 노르웨이, 2등 아이슬란드, 3등 스웨덴, 4등 뉴질랜드, 5등 덴마크, 6등 캐나다 아일랜드, 8등 호주, 9등 핀란드, 스위스, 11등 네덜란드, 12등 룩셈부르크, 13등 독일, 14등 영국, 15등 오스트리아, 16등 모리셔스, 17등 몰타, 18등 우루과이, 19등 스페인, 20등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이 랭킹이 높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인구 500만, 아이슬란드 인구 한 50만, 스웨덴 인구 한 1000만, 뉴질랜드 인구 한 3, 400만, 덴마크도 인구가 한 수백만이죠. 캐나다가 한 3천만 되죠, 아마. 아일랜드도 1000만이 안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한 2천만 넘었습니다. 다 인구가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나라로서 여기 20등 랭킹에 들어있는 나라는 13등 하는 독일, 14등 하는 영국 밖에 없습니다. 인구 순으로는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인구 많은 나라가 아무래도 민주주의 하기 힘들죠. 그런데 인구 많은 순으로 하면은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로 우리가 미국보다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과대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점심때 영국에서 한 10년 동안 이 민술사 공부를 하신 여성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민주주의 1등 국가, 여기 지금 랭킹이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죠. 사실은 14등으로 돼 있는데 영국에서 생활하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더라. 특히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도 힘들고
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암 수술을 하는데 기다리려면 한 6개월 또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느냐. 한국은 또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하냐. 한국은 또 얼마나 안전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천국 다음이 한국이다 라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영국이, 물론 영국은 국가 엘리트가 확실하고 사람들이 아주 점잖은 점은 있지만은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더 나은 점도 있다. 얼마나 한국이 위대한 건설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통계를 한번 봅시다. 무슨 통계냐?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억압받고 있는 민주주의 제로, 민주주의를 가장 못하는 나라 랭킹은 어디냐? 가장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는, 그러니까 독재 1등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1등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비민주 국가 랭킹입니다. 2등이 시리아입니다. 이게 내전 중이죠. 3등이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입니다. 4등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기서도 내전 중입니다. 5등이 콩고 킨샤사입니다. 여기도 내전 중입니다. 6등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7등이 적도 기니아, 8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최근에 암살 사건 일으킨 타지키스탄, 10등이 우즈베키스탄, 11등이 기니아 비사우, 12등이 예멘, 지금 내전 중입니다. 13등이 수단, 14등이 리비아, 15등 부룬디, 16등 에리트리아, 라오스, 18등 이란, 19등 아프가니스탄, 20등 아제르바이잔. 이 내전 전쟁 중인 나라보다도 북한이 더 폭압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휴전선을 두고 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세력이 지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헬조선은 북한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해야죠. 분명히 북한이 헬조선입니다. 최악의 독재 국가니까요. 이런 근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를 만든 주류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세계 최악의 독재를 만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민족 공조 해가지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한일 관계 적대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 세력을 숙청하고 해가지고 남북 간에 연방제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하면은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를 서로 결합시키는 것인데 강간상습범하고 처녀를 결혼시키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행동하는 시민들이 깨어있으면 이것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너무 오늘의 상황을 비관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낙관하되 단기적으로는 비관하면서 구체적으로 투쟁하면서 이 자유를 지켜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